지구의 이웃인 화성은 끊임없는 탐사의 대상이 되어왔죠. 얼마 전 나사에서도 새로운 화성 탐사선을 발사했다는데요. 네, 이번에는 지진파를 이용해서 화성의 땅속 정보들을 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 이태형 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날이었던 그날, 그렇습니다. 나사에서 화성 탐사선을 쏘아 올렸다고요?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린이날 저녁 8시 5분 미국에서 그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라는 것을 발사했습니다. 인사이트 말 그대로 이제 내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기존의 화성 탐사선들이 주로 화성 표면을 조사했었죠. 화성 표면에 물이 있느냐, 또 화성 표면에 대기가 어떠느냐, 뭐 온도가 어떠느냐 이걸 봤는데 이 인사이트는 처음으로 화성을 표면을 뚫고서 들어가가지고 내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진계를 설치해가지고 화성의 지진을 조사하면서 지진을 통해서 화성 내부의 지각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 또 이제 지열을 갖다 측정해가지고 화성의 핵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생명체를 찾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번 인사이트는 생명체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류가 화성에 갔을 때 과연 화성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조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큐리오시티 같은 것들은 움직이는 로버였지만 인사이트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착륙해서 정지한 상태에서 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화성 표면을 연구하거나 그 지질 대기 상태를 연구하거나 이런 연구들은 있었는데 이 지질 중에서도 그 중심부에 대한 연구는 이번이 좀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좀 새로운데요. 그렇죠. 이제 처음이죠. 이제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화성이 어떤 곳일까, 지구가 어떻게 다를까, 뭐 이런 것들 주로 그리고 과거에 생명체가 있었을까 이런 건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거의 좀 밝혀졌고 이제는 그 내부가 어떨까. 사실 화성에 들여다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내부를 파가지고 한 5m 정도 파서 거기다가 이제 지열 측정기를 달아요. 그러면 이제 표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대기의 영향 때문에 대기가 지구에 비해서 한 1%는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대기 영향 때문에 속의 온도를 측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5m 정도 들어가면 이제 표면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내부에 한 1,500m 이상 되는 그 안에 핵 같은 것의 온도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진파 측정, 지진 측정기를 다루면 또 이제 운석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충격이 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격이 전해지면서 그 내부의 상태에 따라서 전해지는 지진파가 틀려지니까.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각의 활동 때문에 이제 뭐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하지만 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없을 것 같다는 것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진파를 조사해 가지고 이제 지각 구조를 알아보겠다. 그리고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나사 혼자 돈을 내고 했는데 이제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국적으로 해서 이제 유럽 우주국이 같이 참여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진계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지열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또 독일에서 만들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6, 7억 불 정도 이제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전체적으로 한 10억 불 정도가 돈이 들어간 10억 불이면은 그래도 미국 나사에서 한 것 중에 좀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1조 원이 조금 전후되는 정도의 돈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제 발사가 되고 나가지고 화성까지 가는데 한 200일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이제 11월 26일 정도에 화성에 착륙하게 되는데 착륙이 제일 문제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낙하산을 타고 낙하산을 이제 피고서 내리는데 화성의 대기가 워낙 지구보다 이제 였기 때문에 낙하산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역추진을 통해 가지고 착륙을 하게 되는데 여태까지 이제 화성에 무사히 착륙시킨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유럽이나 러시아 다 실패해 가지고 아무튼 11월 26일 인사이트가 무사히 착륙해 가지고 새로운 또 이 화성의 내부 속살을 좀 정확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착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이게 화성 탐사가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지표면을 봤다면 이번에는 탐사선이 그냥 뚫고서 들어가나 봐요. 그러니까 탐사 자체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제 착륙을 해서 랜더예요. 착륙해서 움직이지 않는데 고정적으로 드릴이 있어가지고 드릴로 5m 정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사이트 자체가 자동차 정도 크기거든요. 그 정도 크기가 가가지고 5m를 뚫으니까 굉장히 깊이 뚫는 거죠. 깊이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지열 측정기를 설치하고 표면에다가는 지진계를 설치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화성의 내부, 우리가 화성의 지진 같은 것도 정확히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이제 화성에 핵이 굳어 있다라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온도일까 궁금한데 이 화성이 정말 그 속살
아직까지는 추론만 난무한데 정확하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며 영국, 유럽들까지 다 함께해서 인사이트를 함께 보내게 됐는데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인사이트를 화성으로 보내면서 초소형 쌍둥이 위성 함께 실렸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제 큐브셋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조그만 주먹이나 손바닥만한 정도의 위성들. 네. 지구에는 이제 큐브셋을 많이 올려가지고 다양한 뭐 통신이라든가 이걸 활용하고 있는데 네. 아직 이것을 지구 바깥에서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현재 화성에는 MRO라고 해가지고 화성 정찰 위성이 돌면서 화성 탐사 큐리오시티라든가 오퍼튜니티 같은 이런 탐사선들과 지구의 통신을 연결시켜 주는데 예. 이제 큐브셋을 화성에 가져가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화성에 여러 가지 위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앞으로 탐사라든가 여러 가지 나중에 인류가 가더라도 화성 내에서 뭐 통신 같은 것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2대의 쌍둥이 큐브셋 그래서 네. 한 손바닥보다 좀 큰 정도의 2개의 큐브셋을 같이 가져가거든요. 네. 그래서 인사이트가 착륙하기 전에 이 2개의 큐브셋을 화성 궤도에다가 이제 올려놓는 거죠. 올려놓으면서 이제 통신에 근데 이제 인사이트가 수집한 여러 데이터들을 이 큐브셋을 통해서 지구로 보내는 거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거기에 좀 미치지 못하고 네. 그거는 이제 MRO 화성 정찰 위성이 할 거고 큐브셋을 이용해서 이제 화성에서도 큐브셋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통신을 할 수 있고 네. 데이터를 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보낸 거고요. 만약 이번에 이제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화성 탐사를 할 때 여러 개의 이제 큐브셋을 올려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구하고의 자료 교환을 큐브셋을 이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MRO가 하나가 돌기 때문에 반대쪽에 가 있으면 통신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큐브셋을 여러 개를 올리면 이것이 이제 상호 보완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 24시간 다 예.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큐브셋을 통해서 해보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예. 네네. 자, 지금까지는 그러면 태양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화성, 네네. 지구의 이웃이지만 네네. 이번에는 태양과 가까이 있는 지구의 이웃 금성에 대한 소식인데 네네네. 금성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고요? 네, 사실 뭐 이제 그 행성연구소의 그 그리스푼이라는 박사가 얼마 예. 전에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네. 화성은 누구나가 이제 생명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 금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거든요. 네. 표면의 온도가 거의 500도에 가까운 460도가 넘는 그런 곳이고요. 그다음에 기압이 표면이 90기압 이상. 그럼 우리가 지구로 치면은 바닷속에 한 900m 정도 들어갔을 때 압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500도 가까운 온도에 90기압 정도의 압력이면 네. 과연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다. 예. 거의 지옥과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이 됐던 건데 이런 화성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존재할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 금성 같은 경우에도 한 30억 년 전에는 바다가 있었고 네. 표면도 온도가 따뜻했는데 이 금성의 공전 속도가 굉장히 자전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바닷물이 다 증발해가지고 대기가 두꺼워지면서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 그런데 금성의 대기에 바닥이 아니라 네. 대기 중에는 온도가 적당하고 생명체가 살만한 곳이 있을 수 있다. 예. 그곳에 생명체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생명체는 있는데 미생물에 대한 존재 가능성.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에서부터 50km 정도 위인데 예. 그 정도에 보니까 그곳은 온도가 한 30도 전후의 정도 온도. 그러니까 뭐 생명체 존재할 만하죠. 네. 예. 기압이 한 1기압 정도. 아. 그것도 괜찮죠. 그다음에 태양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구름층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지상에서 50km 위에 검은색 정도의 띠를 얼룩진 이런 띠들이 보이는 거예요. 네네. 이것이 이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층인 것 같다. 그 바로 아래에 온도도 적당하고 기압도 적당하고 하니까 예. 뭔가 생명체, 미생물들이 있지 않겠는가. 아. 또 1960년대 이제 러시아에 탐사선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얼핏 박테리아의 어떤 그 흔적 같은 그런 것이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2025년경에 미국에서 이제 이 금성 탐사선을 보낼 거거든요. 예, 예. 2025년경에 금성에 탐사선을 보내면 네. 금성 대기 중에 생명체가 있다 없다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어떤 생명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지구 바깥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많은 게 바뀌겠죠. 네. 정말 우리만이 아니다. 정말 외계에 다른 곳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 조만간 예. 밝혀지긴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요. 지금 금성에 직접 저희가 가볼 수는 없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멀리서는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요즘 날씨가 좋아서 별 볼 일이 많은데 네네. 저녁이면은 금성을 또 환하게 볼 수 있다고. 예, 요즘 아주 금성 굉장히 잘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워낙 잘 보이니까 인공위성이다라고 착각하고 계신데요. 해가 지고 저녁 하늘에서 서쪽 하늘을 보면 굉장히 밝게 보이는 별이 있어요. 네. 1등성이라고 보이는 별보다도 한 100배 정도 밝거든요. 와, 밝다라고 하는데 예.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기해 주니까 저거 인공위성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데 금성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위성은 지구를 돌기 때문에 가만히 정지할 수가 없어요. 움직이겠네요. 움직이겠죠. 움직이지 않으면 인공위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녁 하늘에서 서쪽 하늘, 해가 진 쪽으로 보면 굉장히 밝게 빛나는데 그게 금성이거든요. 우리말로는 개밥바라기라고 합니다. 네. 무슨 뜻인가요? 새벽에 보일 때는 샛별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저녁에 보일 때는 샛별이라고 안 하고 개밥바라기라고 하거든요. 네. 바라기란 뜻은 이제 그릇이란 뜻인데요. 옛날에 이제 농촌에서 농사 짓고 나면은 밭일 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는 무렵 되면 어둑어둑해지죠. 네. 하루 종일 집 지키는 게 개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 가서 집에 들어가려면 하니까 하늘에 금성이 보이는 거예요. 아유, 그걸 보면서 우리 집 강아지가 참 배가 많이 고프겠구나. 그때 됐다. 걱정하면서 빨리 가야 되겠지 하면서 이제 발길이 재촉했다 해서 그 금성을 개밥바라기다라고 부르는데 네. 요즘 서쪽에 저녁 하늘 보이고요. 근데 반대편의 동쪽에도 굉장히 밝은 게 보여요. 그건 목성이거든요. 목성도 1등성보다 한 15배 정도 밝아요. 네. 요즘이 참 좋은 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어둑어둑해지면 서쪽에 아주 밝은 금성. 네. 그다음에 저도 꼭 한번 동쪽에는 찾아봐야겠네요. 와 밝은 목성. 목성도 예, 있고요. 그래서 목성은 밤새도록 볼 수 있고 동시에 뜨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요즘 정말 이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근처에 있는 천무대도 한번 찾아가 보시면서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혹시 또 별을 또 볼 수 있는 축제나 행사들이 있나요? 5월 5일 어린이날도 축제들이 많았고 이제 오늘 5월 20일 이제 그 월요일 날이 그러니까 일요일 날이죠. 네. 이날은 이제 그 서산에 가시면 서산에 류방택 천문과학관이 있어요. 예. 10,000원짜리 뒤에 보면 천상행처 분야 지도라는 우리나라 옛날 지도가 나오는데 네. 그거 만드신 분이거든요. 5월 20일 날 서산에 가시면 별 보는 축제 있으니까 가가지고 함께 별 보시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의 이태영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